안녕하세요. 공자논어 제6편 옹야편 제자의 자질과 덕의 길.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500년 전 중국 춘추 시대 한 스승과 제자들의 생생한 대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인생 철학. 바로 공자의 논어 중에서도 가장 흥미진진한 옹야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를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정말 완벽해 라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완벽함에 대한 생각이 180도 바뀔 거예요. 먼저 옹야편이라는 제목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옹은 공자의 제자 중 한 명인 여몽의 이름이에요. 이 사람 정말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여몽은 태생이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이었거든요. 당시 춘추 시대에는 출신 성분이 정말 중요했어요.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양반과 평민의 차이처럼요.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이 스승 공자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여몽은 어떤 사람인가요? 공자가 대답합니다. 옹은 임금이 될 만하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네, 저 여몽이요. 출신도 변변치 않은데요.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가 얼룩무늬이고 뿔이 비뚤어졌다고 해서 그 새끼가 모두 제사에 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붉고 뿔이 반듯한 송아지가 태어날 수도 있는 법이다. 이 말씀이 바로 얼룩소도 좋은 송아지를 낳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부모의 출신이 자식의 가능성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250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 들어도 감동적이지 않나요? 공자는 이미 그때부터 개천에서 용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자화라는 제자 이야기입니다. 자화는 어느 날 공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자공과 자장 중에 누가 더 뛰어날까요? 요즘으로 치면 A반 1등과 B반 1등 중에 누가 더 잘해요? 라고 묻는 것과 같죠. 공자의 대답이 정말 절묘해요. 자공은 지나치고 자장은 부족하다. 자화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자공이 더 낫겠네요. 이때 공자가 말합니다. 지나침은 부족함과 같다. 와, 이 말 정말 깊지 않나요? 과유불급고 여부지.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건강을 해치는 학생과 공부를 전혀 안 하는 학생 중에 누가 나을까요? 둘 다 문제가 있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과하게 해서 몸을 망치는 것도 문제죠. 공자는 2500년 전부터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거예요. 중용, 즉 중간의 길을 가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본 거죠. 이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강자라는 정치인이 공자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도둑질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경찰을 늘리고 감시를 강화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공자의 대답은 전혀 달랐어요. 당신이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면 상을 준다고 해도 백성들이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혁신적인 발상이죠.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백성들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위정자가 먼저 본보기를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솔선수범의 원조격이에요. 리더십의 핵심을 2500년 전에 이미 꿰뚫고 있었던 거죠. 요즘 정치인들이나 기업의 CEO들이
꼭 들어야 할 말 아닌가요? 직원들에게 성실하게 일하라고 하면서 본인은 골프만 치고 있으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리가 없죠. 자로라는 제자는 성격이 급했어요. 의협심도 강하고 용감하기도 했지만 너무 성급한 면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자로가 공자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들은 것을 바로 실행하고 싶어요. 공자가 답합니다. 부모와 형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들은 것을 바로 실행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또 다른 제자 염유가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다르게 답합니다. 들으면 바로 실행하라. 이걸 지켜본 또 다른 제자 공서화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똑같은 질문인데 왜 답이 다른가요? 공자가 설명합니다. 염유는 뒤로 물러서려는 성향이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했고, 자로는 두 사람 몫을 하려고 하니까 뒤로 물러서라고 한 것이다. 와, 이것이 바로 맞춤형 교육의 원조예요. 같은 내용이라도 학생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소극적인 학생에게는 적극적으로 하라고 격려하고, 너무 적극적인 학생에게는 신중하라고 조언하는 거예요. 요즘 교육학에서 말하는 개별화 교육을 2500년 전에 이미 실천하고 있었던 거죠. 안회는 공자가 가장 아꼈던 제자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찍 죽었거든요. 공자가 안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훌륭하다, 안회여. 한 그릇 밥, 한 바가지 물, 누추한 골목길에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할 텐데 안회는 자신의 즐거움을 바꾸지 않는다. 참으로 훌륭하다, 안회여.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안회가 가난했다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상황에서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어떤가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불행해하는 경우가 많죠. 쟤는 좋은 차 타는데 나는 왜 이런 차를 타지? 쟤는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왜 이런 집에 살지? 하지만 안회는 달랐어요.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행복을 만들어갔던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부자예요. 자공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만약 백성들에게 널리 베풀어주고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를 인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자가 답합니다. 그건 인을 넘어선 것이다. 성인도 그런 일을 걱정할 정도인데 하물며 인에서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공자는 계속 설명합니다. 자신이 서고 싶으면 남도 세워주고 자신이 이루고 싶으면 남도 이루게 해주어야. 가까운 데서 비유할 줄 알면 그것이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기소불효. 물시어인지소 보유우스 유련.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말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더 적극적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남도 원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윈윈윈윈 전략인 거예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죠. 제아라는 제자가 낮에 잠을 잤어요. 공자가 이를 보고 화를 내며 말합니다.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고 더러운 흙벽은 칠할 수 없다다. 제아에게 무슨 꾸짖음을 하겠는가.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처음에 나는 사람을 대할 때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행동을 믿었다. 지금은 사람을 대할 때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행동을 본다. 제아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이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말만 번지르르 하고 실천은 안 하는 사람을 경계하라는 뜻이에요. 공자도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경험을 통해 바뀌었다는 게 인상적이죠. 완벽한 성인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워간다는 거예요. 자사가 효도에 대해 묻습니다. 공자가 답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효도는 부모를 잘 봉양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나 말도 사람이 기를 수 있다.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무엇으로 구별하겠는가?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죠. 단순히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맛있는 것 사드리는 게 효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효도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죠.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양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꼭 들어야 할 말 같아요. 엄마, 돈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됐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유가 묻습니다. 말한 것을 바로 실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공자가 답합니다. 부모와 형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들은 것을 바로 실행할 수 있겠느냐? 먼저 상의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개인주의와 가족주의의 균형이에요. 물론 요즘 시대에는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죠. 하지만 가족과의 소통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갑자기 나 회사 그만두고 창업할 거야 라고 하면 가족들이 놀라겠죠. 미리 상의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통의 중요성이에요.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충분히 이야기해 보라는 거죠. 자장이 학문하는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공자가 답합니다. 많이 듣고 의심스러운 것은 제쳐두며 나머지는 신중히 말하면 허물이 적을 것이다. 많이 보고 위험한 것은 제쳐두며 나머지는 신중히 행하면 후회가 적을 것이다. 말에 허물이 적고 행동에 후회가 적으면 벼슬자리는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정말 실용적이지 않나요? 요약하면 이런 뜻이에요. 첫째, 많이 듣되 확실하지 않은 건 함부로 말하지 마라. 둘째, 많이 보되 위험한 건 함부로 하지 마라. 셋째, 그러면 자연히 성공할 것이다. 요즘 SNS 시대에 정말 필요한 조언 같아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막 퍼나르다가 가짜뉴스 유포자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공자는 이미 2500년 전부터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거예요. 노나라의 정치인 개강자가 또 공자에게 묻습니다.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자가 답합니다.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이다. 당신이 바르게 인도하면 명령하지 않아도 따를 것이다. 당신이 바르지 않으면 명령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정말 간단명료하죠. 정치의 핵심은 솔선수범이라는 거예요. 리더가 먼저 모범을 보이면 굳이 강요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거죠. 반대로 리더가 엉망이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이 꼭 새겨들어야 할 말 같아요. 국민들에게 도덕성을 요구하기 전에 본인들부터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공자는 음악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오락거리로 좋아한 게 아니라 인격 수양의 도구로 본 거예요. 공자가 말합니다. 음악은 마음을 정화시키고 예의는 행동을 바르게 한다. 둘 다 인격을 기르는데 필요하다. 요즘으로 치면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예요.
단순히 시험 성적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풍부해야 한다는 거죠.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도 단순히 멜로디가 좋아서가 아니라 감정적인 교감이 있기 때문이죠. 공자는 이미 2500년 전부터 음악의 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공자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지혜롭기만 하고 용기가 없으면 우유부단하고 용기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무모하다. 둘 다 있어야 완전한 사람이다. 이것도 결국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예요. 머리만 좋고 실행력이 없는 사람들 있죠. 계획은 완벽하게 세우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지혜만 있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생각 없이 막 돌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용기만 있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죠. 공자는 둘 다 문제라고 본 거예요. Think and act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공자의 가장 인상적인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완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공자가 답합니다. 완벽한 사람이란 없다. 다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계속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와, 이 말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공자 자신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보다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거죠. 요즘 완벽주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자의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나는 완벽하지 않다.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다. 중요한 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자의 논어 옹야편에 담긴 놀라운 지혜들을 살펴봤어요. 2500년 전 이야기인데도 지금 들어도 전혀 낡지 않죠. 오히려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출신보다 실력이 중요하다는 것, 지나침은 부족함과 같다는 것, 리더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완벽한 인간은 없다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데서 나온다. 여러분도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무리하지 마세요. 대신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보세요. 공자도 평생 그렇게 살았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고전의 지혜를 들려드릴지 기대해 주세요.